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12월 24일 함께 배우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쉬는 날인데 12월 25일 날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보시는 건. 그래서 산타가 없는 한국 시장. 그래도 한국 이제 국장에서 기회찾기라는 주제를 만들어 봤고, 국장 미국 주식도 하시는 거 좋은데 꼭 한국 국장에도 남아 계시길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면 한국에서도 저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지금 주가가 낮은 상태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잘 좀 이겨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또 한번 자료로 만들어 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누구죠? 트럼프죠? 네, 트럼프가 웃고 있고. 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는 뭐 트럼프를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트럼프 때문에 증시가 망가져가지고 좀 화가 나요. 예, 너무 세게 나오니까. 근데 트럼프는 그냥 다른 거 관심 없고 오직 미국 우선주의예요. 그리고 여기 손정희 나와 있죠. 1,000억 달러 내가 투자한다고 하니까 뭐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2,000억 달러 해. 너 가능하잖아. 너 부자잖아. 해줘. 이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손정희 회장이 더 달라고 하는데, 알았어. 할게.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이 라스베가스 카지노 도박판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뭐를 하냐면 이 칩이 미국 소비고요. 여기 딜러죠. 딜러가 트럼프예요. 그래서 가지고 노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 소비 시장을 갖고 싶어? 나한테 잘 보여. 내가 칩 줄 테니까. 안 보여? 나 칩 안 줘. 이런 거죠. 그는 강박적인 협상가이며 어려운 협상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승리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뭐 그렇죠. 이게 협상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 거래의 기술. 그래서 이 트럼프 2.0 시대는 결국 얼마나 또 주고 받느냐의 싸움이다. 이걸 좀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한테 기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하면 또 위기인 거죠. 그 미국이 강한 이유는 뭐죠? 전 세계 GDP의 26.3%가 미국인데 주식 비중은 75. 이게 말이 됩니까? 주식 비중은 전 세계 75%가 미국. 그냥 극강이죠, 극강. 그 미국의 노동 생산성은 이렇게 높아요. 미국이 강한 이유, AI, 클라우드 같은 걸 통한 혁신으로 노동 생산성을 월등히 높였어요.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 못 올라가요. 그냥 죽어 있죠. 예. 어때요? 미국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러니 미국 시장으로 돈들이 몰리는 거죠. 그리고 이걸 만든 이유가, 이렇게 생산성을 높인 이유는 미국이 AI를 장악했기 때문이죠. AI 에이전트 뭐냐면, 내가 재무제표를 AI에 가르쳐요. 재무제표만. 그러면 그 AI는 회계사가 돼요. 내가 음악만 가르쳐요. 내가 뭐 스포츠 이론을 가르쳐요. 내가 과학을 가르쳐요. 거기에 특화된, 그리고 내가 그 어쨌든 나의 스케줄을 공유하는 그것만 알려줘요. 그러면 각각의 에이전트가 다 생겨요. 비서들이. 예. 그게 이제 AI의 효능이죠. 그 세일즈포스는 AI 에이전트 포스를 공개했는데, AI 비서인데 고객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매장별로 재고를 확인할 수 있고 콜센터를 대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10억 개를 만들겠대요. 그 브로드컴의 CEO, 요 반도체 맞춤형 칩이죠. 이 회사 이제 CEO가 실리콘밸리 고객들, 빅테크 회사들이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3, 5년에 걸쳐서 하고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오른쪽은요, 1년 걸리는 애니메이션을 제작 기간은 6일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그 어떤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직접. 요 영상이더라고요. 여기 이제 짤로 돌아다니던데 요 영상입니다. 아니, 그냥 한 블로거가 애니메이션을 1년 걸릴 애니메이션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캡처만 일부 해온 건데 요걸 6일 만에 제작 기간 6일밖에 안 걸렸대요. 예.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AI. 이러면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로 지금 전 세계 주식 시장을
경제를 이끌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트럼프가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드릴 베이비 드릴이죠. 예, 원유나 가스 또 바다에서 이런 거 유전 개발해서 시추한 다음에 뭐 하자는 거예요. 에너지 수출하자. 에너지 수출합시다. 수출합시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유가는 떨어질 거고 에너지부 장관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했죠. 그리고 지금 중단된 키스톤 송유관 이걸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다시 살리겠다. 그러면 이제 원유 수출이 더 늘어나겠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 셰일가스 처음 개발했죠. 이게 이제 그 임대한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원유나 가스 시추하려고. 근데 트럼프 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바이든 때 안 해요. 다시 트럼프가 오면 네, 원유를 많이 캐내겠죠. 그럼 이게 또 늘어나면 그래서 누가 좋아요? 정유주 좋죠. 아니 정유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조선주. 조선 뭐 아니면 피팅 그죠? 여기 또 드릴 같은 거 들어가는 뭐 그런 거기 들어가는 뭐 기자재라든가 그런 회사들이 좋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은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드릴 베이비 드릴도 계속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 관점에서 한번 전략 말씀드리면 이게 10년 장기 보유의 결과는 이제 텔레그램에 이게 돌아다녀서 한번 봤는데 아 진짜 슬프더라고요. 엔비디아를 10년 보유하면 1억 투자했으면 10년 동안 258억이에요. 1억이 258억 된 거예요. 이 주식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1억 투자했는데 그냥 내가 1억을 은행에 갖고 있으면 1억이죠. 그잖아요. 근데 여기서 테슬라는 31억, 예, 삼성전자 2억밖에 안 돼요. 현대차 1.2억. 예,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한국전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뭘 투자하냐의 문제예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고민이고.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슈퍼자산의 시대라고 금, 비트코인, 강남의 아파트, 구글, 아마존, 뭐 메타 이런 테슬라 이런 걸 모아가신 분들은 부자가 됐죠 실제. 예, 한국 주식 모으신 분들은 물론 부자 된 분도 많은데 결국 제가 미국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앞으로 어떤 자산에 내가 투자하느냐가 결국 그 나의 자산이 10년 후에 또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래. 그러니까 미래를 바꾸려는 사람이죠. 예, 일론 머스크는. 예. 근데 이런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에 내가 주식 투자를 했다. 그럼 나는 사업을 안 해도 이 사람과 동업하는 거죠. 그 CEO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CEO도 잘 보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지. 근데 우리 한국은 그게 좀 어려워요. 한국은 이런 기업들한테 부품이나 중간재 공급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걸 누리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서 미국에 이런 게 많죠. 근데 어쨌든 한국에도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되고, 예. 그리고 그런 기업이 없다면 한국에서 투자할 때 쌀 때 사서 비싸게 팔거나 이런 전략도 괜찮고, 예. 여러 방법은 고민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내가 투자할 거냐? 이 돈을 뭘로 그러니까 저 1억을 뭘로 바꿀까? 이 고민이 투자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뭘로 바꿀까? 차를 살까? 아파트 살까? 아니면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살까? 아니면 현금은 그냥 난 돈 까먹는 거 싫으니까 아니면 채권 살까? 테슬라 살까? 삼성전자 살까? 지금 한전 반토막 났으니까 한전 사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결국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 전망하면 뭐 너무 암울합니다. 뭐 보시다시피 관세 위협, 예, 중국과 경쟁, 백미러의 중국이 보이죠. 고령화,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점점 둔화되죠. 기존보다 다 떨어져 있어요. 정치 리스크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피크 코리아. 한국은 이제 고점 찍었다.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은 거죠. 예. 절망적이에요. 이런 거 보면 한국의 미래가 보이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도 녹아드는 거죠. 사실. 그러면 야, 굳이 한국에 왜 투자해야 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 낮다고요. 주식시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안 좋아요. 근데도 주가지수 막 사상 최고치 가잖아요. 독일 성장률 꺾였습니다. 안 좋아요. 처참해요. 근데 얼마 전에 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무조건 안 좋다고 경제 성장률 이런 게 어둡다고요. 주가지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100%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요인들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 전망 안 좋다고 아이 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볼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어느 시점에 풀리면 또 시장 분위기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게 이제 연준의 배신이죠.
금리 네 번만 아니고 네 번 아니고 두 번만 내릴게. 요거 네 번 낮추길 원했는데 옆에서 저기 파일이 저걸로 꽂아가지고 풍선 거품 터트려 버렸죠. 예. 야, 네 번 꿈도 꾸지 마. 두 번만 해. 그 점도표 다 올라갔죠. 점 찍는 거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올려버렸어요. 2%에서 2.5로. 그다음에 실업률은 낮추고 물가는 더 올렸어요. 물가 내년 물가가 2.2인데 2.5로 올렸고 27년 돼야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갑니다. 중립금리도 3%로 올라갔고 이러다 보니까 연준이 배신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좋을 게 없어요. 이런 거 보면 야 이게 뭐 시장 가겠냐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마저도 반영했어요 다. 예, 매파적으로 바뀐 것도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내년에 생각보다 물가가 더 꺾이면 금리 인하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매를 먼저 맞았다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냥 미리 좀 약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쁘게 보면 끝도 없지만 중국이 좀 변화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하는 모든 산업이 중국이 뒤에 다 있잖아요. 백미러의 중국이 보이죠. 그 폭스바겐이 중국 때문에 힘들죠. 구조조정하고 닛산, 혼다가 합병하고 중국 차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저가 경쟁이 안 돼요. 뭐 현대차야 중국에서 잃을 게 없지만 이들은 잃을 게 많죠. 근데 내년에 뭐죠? 중국이 정책 변화를 합니다. 뭐죠? 내수 부양이 1순위예요. 항상 뭐였어요? 수출 밀어내기. 근데 이거를 이제는 중국이 정책을 바꿉니다. 내년. 야 이제 저가 수출하지 말고 우리 물가 너무 낮으니까 디플레 만들지 말고 인플레로 가자. 시진핑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 그래서 인플레이션 물가 올리기 작전이에요. 그러면 금리 낮출 거고요. 돈 풀 거고. 그래서 특별 채권 아마 3조 위안 또 푼다는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3월에 실제 부양책이 발표됩니다. 전인대에서. 그러니까 중국도 기대해 볼 만하고 중국이 내수 부양하면 우리랑 경쟁 강도가 떨어져요.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할 게 늘어납니다. 중국이 이제 다시 시장이 되는 거죠. 중국이 그동안 한국과 경쟁을 했지만 내수 부양하면 우리나라 물건도 사줄 거란 말이에요. 반도체한테도 좋은 거. 얼마 전에 마인이 등장했어요. 숨어있던 갑자기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21년도에 마인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날라갔죠. 그러다 갑자기 3년 만에 나왔어요. 예, 공개석상에. 이건 시진핑 주석이 명령을 내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얘기는 뭐죠? 민간 규제도 이제 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바뀔 거예요. 일단 이거 자체는 호재입니다. 우리나라한테. 이 중국이 너무나 그동안 이제 공동부유나 이런 규제 쪽으로 가니까 한국도 피해를 엄청 봤죠. 그래서 이런 변화는 한국한테도 기회고요. 누가 되든 또 한국은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물론 저도 이게 조심스러운 게 정치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조기 대선이 아니라 이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안 되고 다시 복귀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판결에 따라 달라요. 근데 지금 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긴 하죠. 가능성 자체는. 근데 뭐 결과가 어떻든 정치는 안정화될 거고 그리고 그 누가 되든 재정부양할 겁니다. 뭐 민주당이 되건 국민의힘이 되건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져서 그럼 빨리 살려야죠. 예. 증시도 살려야 되고 내수도 살려야 되고 그러면 금리 인하 더 많이 할 거고 추경할 거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상법 개정하겠죠. 이런 건 종합해 보면 한국한테 내년에 그냥 무조건 암울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거지만 한국은 싸요. 이거는 하워드 막스도 한 얘기잖아요. 예, 전문가는 차고 넘친다. 누구도 맞출 수 없다. 근데 전문가 너무 믿지 마라 이런 얘기지만 AI 붐도 경계하래요. 그리고 미국 주식 사려면 높은 가격 지불해야 되지만 한국은 반대로 낮은 가격 주면 된다. 예, 그리고 자산 가격 오르고 내리고 하죠. 여기는 비싸고 미국은 여기 있고. 예, 근데 이 얘기 나온 지 한참 됐는데 계속 올라요. 예, 그리고 워런 버핏 현금 이렇게 쌓는데도 계속 주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 미국 주식 저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계속 가고 한국은 계속 빠지니까. 그러나 결국엔 이런 저평가된 자산을 결국 모아가면 나중에 결과가 좋았다는 얘기죠. 그걸 좀 기대해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내년까지 계속 자산을 매입하니까요. 또 연기금도 지금 주식 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내년에 나쁘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한국은 싸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안정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환율과 이게 문제예요. 지금 미국의 금리, 환율, 우리나라 이게 꺾여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피가 싼 건 알잖아요. 근데 왜 안 가냐 이러지 마시고 올라가려면 미국 금리 꺾이고 환율이 좀 내려와 줘야 돼요. 1400 초반까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진짜 랠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요 두 가지 꼭 보셔야 돼요. 앞으로도 10년 만기 국채 금리 수익률, 그다음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지금 매일 어떻게 변하는지. 그 뭐 제가 매일 알려드리긴 하지만 그거를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요게 돼야 증시가 레벨업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좀 내년에 일단 좀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 이거는 이제 그 메리츠 증권의 그때 보고서 이수정 연구원님 아마 보고서에서 제가 나온 거 잠깐만 이제 갖고 온 건데, 전체 자산 내에서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이 12.7이거든요. 근데 이게 15.4가 올해 말 목표예요. 그럼 36조 사야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리고 내년에 목표치가 14.9로 떨어져도 29조 사야 돼요. 지금 연기금이 4분기에 5조 가까이 샀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도 한 20조 이상 사야 돼요. 산술적으로. 지금 지수대가 유지되면 그냥 20조를 내년에 사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국내 수급 좋다. 외국인도 팔 만큼 많이 팔았다. 연기금은 방어할 거다. 그러면 하방은 되게 단단해요. 막 삼성전자도 사잖아요. 자사주.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란 얘기예요. 지수는 버티자. 아무리 힘들어도 꼭 인내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는 내년에 우리나라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 중에 또 손에 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국제유가. 얼마 전에 국제금융센터에서 자료가 나왔지만 미국, 캐나다, 브라질, 가이아나 비오펙이죠. 그러니까 오펙 국가 말고 여기 생산량 보이세요? 급격히 늘죠. 이들이 막 이렇게 생산을 해요. 그럼 공급이 느니까. 거기다가 중국은 전기차 타니까 원유 수요가 일단 줍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제유가는 특히 4분기로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점진율. 저러면 금리가 떨어져요. 금리 떨어지면 우리 한국 증시의 호재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수혜 산업인데 꼭 제가 기업도 있어요. 근데 기업은 일부러 안 적었고 좀 그럼 또 약간 추천하는 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어쨌든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자율주행, 뭐 누가 봐도 자율주행 이제 시작하죠. 특히 중국산 부품 안 쓰려고 할 거예요. 거기다 우주항공, 뭐 적외도 위성 인터넷 시장 열릴 거고, 조선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군함건조, 유지부스, 로봇, 특히 그 중에 드론은 미국 쪽을 보세요. 미국의 무기도 요즘에 자율무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많이 쓰였는데 무기 만드는 기업들 중에 특히 이제 드론 쪽 미국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뭐 전기 필요한 건 많이 아실 거고, 에너지 이 중에 핵심은 천연가스 LNG입니다. 제약바이오도 요새 안 좋지만 생물보안법은 저는 다시 통과될 걸로 보고 있고, 비트코인도 하나의 이제는 정말 중요한 자산이 돼버렸어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거 인정하실 필요는 있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 AI랑 반도체는 같이 가는 거죠. 예, 규제 완화해주고 반도체. 근데 이건 뭐냐면 트럼프 얼마나 일론 머스크의 위상이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저 만찬장에서 멜라니 여사가 저기 이쪽에 있고요. 예, 여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옆에 앉아 있어요. 이게 좀 너무 놀랍더라고요. 예, 그만큼 일론 머스크의 지금 위치가 이제 우리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높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거죠. 그거를 좀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낸 동영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 제가 전자공시를 보다 보니까 요즘에 VIP 자산운용, 이거는 뭐 VIP 자산운용이 잘한다 못하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죠. 뭐냐면 VIP 자산운용이 올해 주요 취득한 기업, 아니면 그 전부터 갖고 있던 기업들인데 지분율을 늘렸거나 좀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을 제가 전자공시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자산운용사 쓰면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봤다. 물론 이거는 그 팔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또 차후에 지분을 팔게 되면 공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는 줄였을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다만 VIP 자산운용이 취득한 이제 기업들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기업들 보면 뭐 HDC, 풍상홀딩스, PHA, DYPNF, 백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분을 취득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또 차트도 보시고 주가 안 간 게 있으면 그 중에서 이런 기업은 어떤 모멘텀이 있나 공부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찾아보시고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치 투자 운용사거든요. 뭐 워낙 유명하죠. 예, 거기 최준철 대표님, 김민국 대표님 거기 유튜브도 직접 운영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잘 보시고 또 배당은 어느 정도 주는지 이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게 다 공부죠. 이런 걸 통해서도 또 아이디어를 취득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고민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20분 정도 오늘 좀 영상을 찍어봤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지금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이런 걸 이런 이제 또 공부해야 되는 것들 올려드려서 좀 죄송하고 아무튼 기운 내시고요. 정말 올해 최악의 국장이지만 끝까지 머물러 계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성탄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